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소연쌤이 질문하셨는데, 이거,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혹시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뭐, 케이스를 다 나눠야 되냐, 아니면은, 다 해봐야 되는 거냐가 질문의 의도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21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정의역이 0에서 1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 4에서 3이니까 저는 이렇게 박스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함수 문제 풀면 맨날 이렇게 박스 그려서 푸는데, 요거 1짜리. 간격 좀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박스 안에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연속 함수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돼도 1대1 대응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연속 함수인 거니까 증가 함수 아니면 감소 함수밖에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다조건 때문에 증가 함수예요. 이해되잖아요? 다항 함수이고 다조건 때문에 증가 함수입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파서블이 증가 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직선인 경우가 하나 나올 것이고, 또 어떤 경우가 나오겠죠? 증가 함수인 거니까 색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가는 증가 함수도 가능할 것이고, 또 어떻게 나오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요 빨간 놈을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도 되고요. 요렇게 가서 여기서 좀 잘려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니까 요 세 가지 케이스당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 직선인 경우에는 A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A가 0이니까 요거는 바로 고정이 될 거예요. 요건 A가 0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를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A가 0이면 0,1을 지나고 1,3이에요. 아, 그럼 간격이 조금 더 넓네요. 제가 그림 잘못 그렸습니다. 여기가 1이고 2죠. 그럼 B는 이제 기울기니까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얘가 C라고 하는 값은 얘가 0,1이기 때문에 C라고 하는 건 1.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됐죠? 기울기가 0인 건 다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양인 거하고 음인 것만 좀 찾으면 되겠죠? 맞죠? 기울기가 양인 거하고 음인 것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구조상 얘랑이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두 개가 나오면 여기서 두 개, 여기가 세 개 나오면 세 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차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다 구해 주셔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겠네요. 시간당 한 개만 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냐면 누가 마음에 들죠? 핑크가 마음에 드나요? 보라가 마음에 드나요? 네, 핑크요? 네, 그럼 보라를 할게요. 네. 자, 그럼 보라를 갖다가 보시면 대칭축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지금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요거보단 작다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최고차항 계수 때문에 얘는 A가 먼저 양수라는 조건이 먼저 나오겠죠. A가 양수죠. 그 다음 대칭축 조건이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0보다 여기가 0라인인가요 지금? 네,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야 되고요. 그럼 B의 부호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얘가 지금 1대1, 여기 지금 이제 0,1을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0,1을 지나가야 되고, 그럼 C가 1이에요? 네, C가 1이죠. 네, C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A, B에 관한 조건이 나오겠네요. 여기가 몇 콤마 몇이냐면, 몇 콤마 몇이죠? 1,3인가요? 네, 1,3. 그럼 1,3을 통과한다라고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3이다. 요 조건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거 만족해주는 정수가 기껏 해봐야 C는 고정이고 나올 거 아닙니까? 한 두 개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느낌상. 네, 그러면 여기서 구하시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요 놈도 똑같이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이 2분의 1보다 U자 형태로 그려지면
요런 식이 알려지면은요? 축이? 그 축의 방정식이 네. 2분의 1보다 조금 작으면 2분의 1보다 조금 작으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2분의 1. 그렇게 되면 1대1 되면 안 될 거거든요. 꼭지점에서 꼭지점 y좌표 1되고 1,3 치면 1대1 네. 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되셨나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그래도 이제 그 1대1 대응이고 증가함수임을 이용을 하면은 케이스를 나눠서 푸시면 되는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요. 네. 귀찮죠? 벌써 지금 스터디 하면서 벌써 이런 종류만 3개죠. 그죠? 2018 기출만 해도 벌써 요번까지 3개인데. 자, 그 다음에 2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혹시, 증명하는 거죠? 네. 그니까, 조건이 같으면, 같은 사항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한번 해볼까요?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평행이동을 해서 그 길이를 구해도 똑같이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점근선의 교점에서 기준이 이제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유리함수가 평행이동이 돼 있더라 하더라도 얘를 평행이동하면이라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행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대수적으로 풀든 뭘 하든 간에 식이 되게 간단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원점으로 오게끔 평행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직각상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점근선, 여기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요 상황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냥 상관없죠. 임의의 점이죠.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가 직각이라고 돼 있냐면은 PQ의 기울기와 QR의 기울기 합이 0이라고 했는데 직각이라고 안 나와 있구나. 그냥 이 PQ 직선의 기울기와 여기가 P, 여기가 Q, 그다음 여기 R 이렇게 돼 있는데, 자 PQ의 기울기와 QR의 기울기의 합이 0이 됨을 보여라는 겁니다. 그죠? 기울기의 합이 얘랑 기울기의 합이 0이 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구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네요. 지금요. 네, 요렇게 요 두 녀석의 기울기의 합이 1이 되는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식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뭘 이용을 해야 되냐면 유리함수는 반드시 점대칭적인 성질과 선대칭 성질을 가지고요. 점대칭은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교점에서 생기고요. 선대칭은요. 점근선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네, 그걸 이용을 하시면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 꽤 많이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으면 이 점의 좌표가 A, B이면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이 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지금 참고로 이거는 원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지죠. 여기를 알파분의 B라고 잡아버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B 이런 식으로 잡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제가 모르니까 임의로 베타분의 B 이렇게 잡아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두 개 기울기 구해서 더하면 0 되는 거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타 더하기 알파에 베타분의 B, 사실 B는 빼도 되는데 0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 알파분의 B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거 기울기는 알파 빼기 베타인가요? 네. 베타 빼기 알파로 할까요? 베타 빼기 알파. 그리고 베타 빼기 B 마이너스 알파 빼기 B. 통분하면은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라지고요. 이거 통분하게 되면은 베타 빼기 알파가 똑같이 사라지는 형태인데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면은 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에 있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0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평행이동을 해서 보여야 되고요. 실제로 그냥 그 상태로 해봤거든요. 그냥 평행이동 하지 않고 해도 별로 오래 걸리진 않긴 했어요. 네. 자, 중상 끝났죠? 네. 간단하네요. 네. 자, 영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17번부터 가보면 되겠죠. 예.
뭐 사실은 이제 뭐 이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류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 만족해주는 x의 개수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이거 t로 치환을 해서 우선은 ft가 t가 되는 것, 즉 fx가 x가 되는 걸 찾고 다시 뭐 그 상태에서 t 값이 5라고 하면 다시 fx가 5가 되는 거 찾고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이 17번 문제 또한 fx를 갖다가 뭐라고 잡아주면 끝나냐면 이거 그 재작년 영동고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네. 학교쌤의 성향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이걸 t라고 보게 되면 얘가 t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뭘 갖다가 찾아주시면 되냐면 fx가 3 빼기 x랑 만나는 그때 x값을 찾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자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오냐면 대충만 그릴게요. 이렇게 갔다가 조금 더 흰애를 줬다가 찍고 터닝 마무리. 아 진짜 그림 못 그리다.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네.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이 fx랑 3 빼기 x의 그래프를 그리면 3,0을 지나고 0,3을 지나니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족해주는 이때 이 x값이 요 놈과 요 놈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요 값이 지금 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냐면 이때 이 fx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다고 치면 fx가 다시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되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찌끄면 3개 찌끄면 2개 그래서 답이 안 맞죠? 3개인가요? 네. 하나, 둘, 3개. 네, 3개네요. 네. 6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네. 됐죠? 네. 자, 1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네. 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문제인데요. 1, 2, 3, 4고요. y가 2, 3, 4, 5죠. 그럼 이게 이렇게 가는 건데 2, 3, 4, 5를 1, 2, 3, 4로 치환하게 되면 1, 2, 3, 4에도 1, 2, 3, 4의 함수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 문제 푸는 거랑은 큰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나주권을 풀어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니 F랑 F 인버스가 합성이 되었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A가 나오지 않냐. 그래서 FA가 A 플러스 1을 만족해주는 거의 개수가 2개다. 요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시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하나를 밀어버리면 1, 2, 3, 4가 되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녀석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자 이게 지금 1대1이라고 했나요? 증가함수인 거니까 1대1 맞죠 지금? 그래서 나머지는 크로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얘를 1, 2, 3, 4라고 치환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녀석이 2개고 나머지는 크로스 되셨나요? 네 그러면 근데 지금 뭔 조건까지 만족을 해야 되냐면 F1과 F3이 요것만 이제 증가. 맞죠? 나머지 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푸는 순간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어떤 함정이 있는지 제가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만족해주는 녀석이 2개고 F1이 2고 F3이 5잖아요. 그럼 이거 만족하죠? 근데 이거 틀렸거든요. 자, 왜 틀렸을까요? 네, 첫 번째 조건이요. 네. FA 아니죠. 이거 만족해주는 거 2개 맞는데요.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2개 만족하는데 맞는데요. 등식 요식을 만족해주는 건 맞지 않아요?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
네, 나를 만족하지 않죠. 자, 왜 나를 만족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이게 식을 변형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서 애들이 똑같이 실수를 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나 조건 잘 한번 보세요. 왜 굳이 F 인버스 합성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A인데. 자,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끔 이제 질문방에 보면은, 쌤, 이거랑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가끔 나오잖아요. 이제 틀린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교과서에 보면은 옆에도 나와 있고. 두 개 다 항등함수인데 왜 틀렸어요? 결과는 이건 항등함수고 이것도 항등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 물어봤냐면, 선생님, 삼담론법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F 인버스랑 A가 B이고 B가 C면 뭐 얘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항등함수고 항등함수면 두 개 함수는 같다. 근데 이제 대전제 자체가 다른 거죠.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 2, 3에서 A, B, C로 가는 함수라고 한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 B, C에서 A, B, C로의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옆에 거는요. 1, 2, 3에서 1, 2, 3에서의 항등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정의역도 같아야 되고 공역도 같아야 되고 치역도 같아야 되고 다 같아야 되는 걸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정의역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거죠. 자, 같은 이유로 지금 얘는요. 들어가는 이 A가 어떤 A냐 1, 2, 3, 4일 수 있잖아요. 맞죠? 1, 2, 3, 4일 수 있죠. 근데 지금 F 인버스의 정의역이면서 fx의 정의역을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는 A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1인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1은 이렇게 지금 만족하는 조건에서 무조건 배제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케이스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두 개는 자기 자신으로 가고요. 이게 1, 2, 3, 4라고 치환했다고 치면 두 개는 크로스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1이 벌써 자기 자신으로 안 가는 이상 얘는 이렇게 널뛰기가 돼요. 3으로 가든 4로 가든 5로 가든 이렇게 널뛰기가 되거든요. 근데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보다 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녀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게 돼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널뛰기가 되니까 3보다 더 커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떤 두 놈이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요렇게 두 개 자신으로 가셔야 되고 요 놈은 이제 크로스가 되는 이런 상황만 만족해 주는 건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1은 다른 데로 가야 되고요. 두 개는 항등함수로 가야 되고요. F1과 F3은 요거를 만족해 줘야 되고요. 요렇게 케이스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되셨나요? 네. 자, 영동 마지막 문제 21번입니다. 네. 영동은 난이도가 막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문제수가 좀 많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시간 안에 다 못 풀어서 1등급 컷이 그렇게 안 높아요, 생각보다. 네. 90점 먹으면 전교 1등 이러더라고요. 네. 90점 맞으면 전교 1등 이러더라고요. 네. 자, 2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서 어떤 정의가 되어 있는 녀석이고 근데 이제 0에서 2까지는 요 녀석이다. 그럼 써보면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21번 맞죠? 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4x 그 다음에 x 빼기 2 x의 범위가 0 초과 2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값 구할 수 있죠. 뭐 특히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놓고 성질로 많이 가리키는 내용인데 여기 길이가 2L이면 여기 길이는 L제곱이다. 굉장히 유용하죠. 수상에서 되게 많이 유용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경우를 기준이고 A인 기준이면 똑같이 A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절반 부분. 그래서 이거 뭘 하는 거냐면 최고차항 개수는 나중에 곱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요거의 간격이 2니까 요 최대 최소값이 뿔마 4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요 구간 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네. 나중에 모르셔도 뭐 금방금방 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얘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요거고 이 부분에서 요건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누구랑의 교점이 무수히 많아야 되는 상황이냐 하면 y는 x 플러스 2분의 ax 요 녀석과 교점이 무수히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점근선은 y 점근선이죠. 얘가 이 값이 분리를 했을 때 얘 분리했을 때 얘가 실제로 양이든 음이든 중요치가 않아요. 양이면 이 a에 갖다 붙을 거고요. 음이어도 이 a에 갖다 붙을 거예요. 다가간다는 소리죠.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이 a라고 하는 이 녀석이 요 녀석의 최대 최소값 사이를 왔다 갔다리 하면 계속 다마다 무한 반복이 되는 거니까 교점의 개수가 무한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4에서 4인데 자 등호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왜 들어가죠? 자 이게 지금 얘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은 0, 2까지가 요렇게 그려지고 요쪽은 이제 대충 요렇게 그려지는 상황인데 요게 무한 반복. 현재 여기가 지금 최대값이 4가 되는 상황. 점근선이 이렇게 되더라 하더라도 4가 되더라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값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죠. 4까지 가능함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네. 다 해석해놓고 4 마이너스 4를 갖다가 틀려서 못 풀어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답은 9개죠. 자 중동까지 끝났고요. 영동까지 끝났고요. 자 중동 한번 해볼게요. 자 중동 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이 예전보다 조금씩 쉬워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참고로 네.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쉬워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네.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함수 fx는 고정이에요. 뭐냐면 정의역의 집합이 0, 1, 2, 3, 4, 5, 6이고요.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3x를 7로 나눈 나머지를 함수로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고요. 3이니까 얘는 6이니까 얘는 9니까 그 다음에 얘는 12니까 얘는 15니까 얘는 18이니까 이거겠죠. 자 어차피 7개가 나오니까 다 1대1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머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이건 정수론 쪽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F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디귿을 여쭤보셨단 말이죠. 어떻게 여쭤보셨냐면 이제 요 녀석이 교환이 성립하는 경우가 유일하게 존재하느냐, gx 값이. 맞죠? 네. 일단 항등함수이면 이유불문하고 다 되죠. 한 개 찾아놓고요. 왜냐면 항등함수가 돼버리면 해볼 필요도 없는 게 항등함수가 돼버리면 이게 fx, 요게 항등함수가 돼버리면 fx. 무조건 갖다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 찾아놓고요. 항등함수 안 되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만 더 들면 끝이죠. 유일하지 않는 거니까. 어떤 거 들면 되죠? 거꾸로 들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0으로 가고 0에서 0으로 가고 얘는 1에서 1로 가고 1에서 1로 가고. 참고로 이거 말고도 예제 더 들 수 있습니다. 네. 더 있어요. 참고로. 네. 자, 어쨌든 간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레를 하나 들어주시면 유일하지 않다라는 게 발레가 되겠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풀이는
다른 발레를 들어놨는데, 네. 어쨌든 간에, 발레는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 어떻게 그려야 잘 그렸다고 소문이 날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얘를 6만큼 평행이동. 6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게 그림이 좀 참 신기한데 이렇게 자르면 항상 길이가 6이겠죠, 그죠? 네. 넓이를 구할 때 이 까발리의 원리 같은 그런 게 가능한 게 이게 자르면 이게 잘랐다고 치면 이거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재구성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제 넓이를 적분하지 않고 이제 구하라는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냐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아이고, 기울기가 그냥 2분의 1x인데 그냥 알아서 2분의 1x로 봐주세요. 네. 제가 미리 좀 봤어야 되는데, 네. 안 봤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 있는 점 아무데면 여기서 P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끄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P가 너랑 만나는 점이 Q고 너랑 만나는 점이 R이에요. 근데 요 길이가 이제 가장 최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은 y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하고 만나지 않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얘랑 이게 지금 이제 평행하면서 이 직선이랑 평행하면서 여기 접할 때 있죠. 여기가 이렇게 QR이 되게끔 하는 요 길이가 가장 짧죠. 맞죠? 어차피 평행한 직선상에서의 거리인 거니까 여기 P가 이렇게 잠깐만 뭘 구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여기 접할 때가 요 길이가 가장 짧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데 버리면 요 부분이 길이가 남잖아요. 네. 길이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여기 접할 때를 찾아서, 그러면은 그때 곡값만 찾으시면은 뭐 구하는 거죠? 네, 그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네, 높이만 구하면 6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P가 이렇게 되면 네, 요 부분이 넓이가 되는 거니까요. 6 곱하기 높이 여기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역함수를 해가지고 애들이 보통 할 때 그 2차식의 최대, 그러니까 그 2차식의 최소값은 보통 잘 구하잖아요. 그래서 역함수를 해서 x제곱 그래프랑 저 2x 마이너스 2 그래프 길이의 최소값이 되는 거를 하면은 네. 네네네. 좀 더 빨리 나온다는 소린가요? 아, 네. 2차 함수하고 똑같은 원리다. 아니,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똑같은 원리는 저도 이거 되게 자주 쓰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거랑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무리함수하고 2차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한 범위를 좀 잘라주시면. 근데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다고 하셨을 때,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지점은 중점인 걸 미분을 쓰지 않고도 증명이 가능하죠. 왜냐면은 이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놈이 될 텐데,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될 건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요 직선에서 요 직선을 뺐으니까 얘가 이게 이 그림이 아니겠구나. 죄송합니다. 요 직선에서 요 직선을 빼게 되면 이게 접하는 라인업으로 가면 돼요. 여기가. 근데 이게 지금 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기껏 해봐야 요 직선은 지금 이렇게 상수함수로 변질이 될 거니까 여기가 알파 베타인 거니까 여기는 대칭축이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수밖에 없죠. 미분 쓰지 않고도 증명이 가능하고.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함수 문제는 1학년 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좌표가 이거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이게 요 접점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접점을 빨리 찾아야지 삼각형 넓이를 갖다가 사선공식을 쓰든 구할 테니까. 근데 이제 접점을 찾을 때 얘랑 얘랑의 가운데 값을 갖다가 해버리면 x값이 나오니까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를 무리함수로 적용을 조금 시켜보면,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볼게요. y는 루트 x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0,0이고요. 여기가 4,2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거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되는 요 값들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뒤집으면 2차 함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가 거꾸로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되겠죠. 왜냐면 y값을 보시면 되니까 0과 1의 가운데니까요. 그럼 여기가 1인 거니까 공교롭게도 x값도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항상
얘 기울기랑 동일할 겁니다. 네. 그런 맥락이라고 이석을 할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네, 14번. 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간 끌었네요. 네. 달리겠습니다. 네. 14번 문제는 보면은 x가 1부터 k까지, y가 1부터 l까지, z가 1부터 m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나와 있는데 어떤 거가 질문일까요? 14번 질문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네. 어떤 의도시죠? 크기 관계가 몇 번이 맞을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질문이십니까? 네. F랑 H가 1대1 함수이면 F가 지금 K개, H가 M개, K랑 L의 관계잖아요? 자, 이게 한번 볼까요? X, Y, Z가 이렇게 되어 있고 1, 2, 3, 4 K개 1, 2, 3, 4 L개 1, 2, 3, 4 M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F 여기 G 그 다음에 H는 G에서 X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네. 맞나요? X에서 Y고요. G가 Y에서 Z고요. H가 Z에서부터 X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아이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이 함수 FH가 1대1 함수이면, K의 개수와 L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 G랑 HG랑 Y의 관계에서 1대1이 성립하니까 K하고 L의 대소관계를 구할 수가 있느냐? 뭐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많이 하지 말고 3개만 좀 만들어 보면 F가 1대1 그럼 우리가 발레를 만들려고 하면은 누구를 더 키워줘야 되냐면 L을 더 키워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발레가 되려면. 그래서 4개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발레가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가면 우선 F는 1대1 대응이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H랑 F가 1대1 대응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어디가 K죠? 여기가 지금 3개. 그 다음에 L은 뭐죠? 4개. 발레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L의 개수를 더 줄여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4, 5 이렇게 갔다고 치면 F가 1대1 대응이 될 수가 F가 H가 먼저 대응을 해야 되니까 H가 먼저 대응이 돼야 되나요? 네, H가 먼저 대응이 되니까 1, 2, 3을 간 다음에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이 1, 2, 3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되고요. H가.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실제로 여기 개수가 더 이렇게 많아도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기억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네. 다음에 디귿인가요? 네, 디귿은 얘가 항등함수이면 근데 H가 뭘까요? G 인버스 F 인버스 G 인버스인가요? G를 먼저 거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빨리 끝날까요? 이렇게 하면 좀 빨리 끝날까요?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나?
이게 항등함수이면 하나는 1대1 함수이다. 네, 이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풀면은 좀 약간 어거지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F 걸쳐서 G 걸친 다음에 다시 H 거치면 항등함수이면 적어도 하나는 1대1 함수이다.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하죠. fx가 1대1 함수가 아니라면 잠깐만요. fx가 1대1이 아니라면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1대1이 아니라면 같은 값이 가는 게 생겨버리면 함수가 정의가 될 테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는 같은 놈이니까 항등함수가 나올 수가 없죠. 다른 한 값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F가 1대1이어야 반드시 항등함수죠. 네. 적어도 하나는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F 반드시 항등함수 아닌가요? F 항등함수 1대1이 아니면 문제가 생겨버리죠. 예를 들어서 F1과 F2가 1로 갔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세 개 합성한 값이 똑같이 어떤 값으로 갈 건데 1과 2가 항등함수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F가 항등함수가 돼 버려야 되네요. 네. 참고로 세 개 다 모두 항등함수인 1대1 함수인 것 같습니다. 네. 세 개 모두 다 1대1인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요? 자, H, G, F가 항등함수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지금 이게 어떻게 증명할까요? 여기 정의역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다른 값에 대해서 우선은 이거는 1대1이라고 증명을 했으니까 fx1과 fx2도 다르다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다른 값에 대해서 얘가 또 같은 값이 나와버리면 항등함수 또 안 되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지금 다른 값이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gx가 항등 1대1이 안 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값으로 되는 게 존재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순간 얘는 같아버리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gx도 항등함 1대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gx가 1대1이 되면은 결국은 hx도 1대1이 되어야 되죠. 아닌가요? GX에서 네. 그 입력값을 아예 F랑 상관없는 쪽에서 자유로울 것 같아요. 이 정의역에 대해서는 그게 만족하는데, 그러네요. 네. 개수가 지금 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 기타 아들 상황은 모른다가 답이겠네요. 네, 맞네요. 그럼 F만 1대1 대응이 맞네요. 네. 자, 이게 지금 왜 이런 걸 했었냐면은 옛날에 경찰대 문제였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개수가 1, 2, 3, 4로 정의역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모두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짱태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기 있는 거 요쪽에 있는 어떤 상황들은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것들만 아는 상황인 거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죠. 네, 맞네요. 네. 자, 그리고 17번 한번 가볼게요. 빨리 여기.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네. 자, 17번은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y는 4분의 1배 f 2x 2분의 1x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x의 역함수는 여기에다가 어떤 함수를 합성했을 때 x가 나오거나 어떤 함수에다가 저거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오거나 세 번째 방법이 애들한테 제가 제일 자주 가르치는 방법인데 그냥 니네들이 풀던 대로 똑같이 x, y 바꾸라고 해요. 그리고 정리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자, x 2분의 1이고 곱하기 4 하면은 4x 빼기 2가 f 2분의 1y 더하기 1이겠죠. 근데 지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f랑 g가 만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화 걸지 말고 g를 걸면 이제 f랑 g를 걸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정리해 주시면 끝이죠. 1번은 끝입니다. 맞죠? 그럼 이게 hx가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되셨나요? 네. 그냥 바꿔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가볼게요. 큰일 났네. 글쎄요. 요거는 작년에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네. 시험 끝나고 이영쌤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죠? 네. 이게 점화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초등 애들 사고력 수학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헐. 지금 대박. 다른 풀이. 네. 그래서 네. 네. 아, 근데, 때문에 좀. 예,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점화식으로 풀어가지고는 사실 저희 뭐 수학 잘학밖에 안 되고요. 저도 이제 그건 생각을 안 해봤고, 뭐 점화식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몇 개면은 되는 공식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보다가 때려쳤는데, 그냥 분류로 그냥 풀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근데 분류가 같은 영역이냐 다른 영역이냐 이게 아니라 그냥 흔히 색칠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가도 큰 문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문제는 되게 쉽잖아요. 5가지 이하 색깔로 여기 칠하는 방법의 경우에 수. 여기 5가지, 4가지, 3가지. 근데 여기는 이제 분류 때려야 되죠. 5, 4, 3인데 여기가 4가 되면은 3가지. 4가 아니면 3도 아니고 5도 아니니까 2가지에 대해서 이 3개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 그래서 5p3 곱하기 4인 경우에는 3가지, 4가 아닌 경우에는 2가지에 대해서 2가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때려서 풀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한번 볼게요. 네. 자, 물론 조금 한 줄이 길 뿐이에요. 네. 자, 여기 1, 2, 3, 7하는 거는 똑같죠. 5p3. 5개 중에서 1, 2, 3은 7 해주시고요. 자, 문제가 저기 몇 번부터 문제가 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여기 1, 2, 3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색깔 3개는 무조건 달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1, 2, 3이 왔을 때 여기에 어떤 놈이 오느냐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2가 오면 여기는 2가 못 오잖아요. 2가 못 오기 때문에 여기의 종류는 2가 다른 놈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2가 안 오면 2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가지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2가 오게 되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3이냐 4냐 5냐인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이 3개랑 숫자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끝났고요. 그 다음에 2가 안 오면 2 안 오고 1, 3이 안 와야 되니까 기타 아들스 4, 5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4가 왔다고 치면 이때 여기서 나눠야 되는 게 2가 오면 3가지, 2가 오지 않고 3이나 5가 오면 2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요게 맞겠죠? 네. 되셨나요? 네. 자, 19번 한번 가볼게요. 19번 좀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유리함수 그림 2개 그려놓고요. 유리함수 2개 그려놓고요. 지워버릴게요. 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한테 안 미안하셔도 됩니다. 네. 유리함수가 이게 y는 x분의 4라는 그림이죠. 네. 자, 여기 유리함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네. 무리함수가 있어요. 무리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점이 2개가 존재하고, 그 교점의 x좌표들은 마이너스 2하고 k다. 무리함수와 유리함수와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돼. 무리함수하고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이 2개니까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무리함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거란 소리인데, 얘랑, 그러면 결국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 꼴 x 위에 교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y 꼴 x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교점이 2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2고 다른 하나는 k다 이 뜻인데, 나조건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x랑 gx, hx랑 g 인버스 x가 각각 갖게 되는 값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중근 하나와 실근 두 개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이게 역함수, 이게 무리함수. 역함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hx랑 얘랑 만나는 게 겹치고 각각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세 개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이너스 2보다 k 그리고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몇 콤마 몇이냐면 여기가 2,2예요. 만나는 점의 좌표가. 그리고 여기가 만약 제가 K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실제로 이 알파하고 베타는 K 값보다 더 작은 값에서 생겨버려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 그림이 아니라 요렇게 돼야 되는 형태죠. 물론 이건 더 내려가야 되고요. 요거는 생략할게요. 네. 요렇게 되어야 여기가 알파 베타고 여기가 K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여기 알파 베타가 되겠고. 네. 그래서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뭘 구하셔야 되냐면은 혹시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왜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놈의 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 요놈의 근이 마이너스 2, 이거의 두 개 근이 마이너스 2랑 K가 되는 건데 양변을 넘겨서 제곱을 해서 풀게 되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 a 갈로 묶고 x 플러스 2 정리할게요. 정리하시면 네 인수분해가 돼버리죠. 네 좋습니다. 인수분해가 돼버리니까 k 값이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2에서 교점이 생기고요. 다른 하나 k 값이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a 빼기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k가 여기가 a 빼기 2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아까 여기가 2였죠. 그래서 요것보다 이쪽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a 빼기 2가 2보다 작다를 만족해 주시면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3이 되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20번이요. 네. 20번 이거는 생략을 할까요? 네. 20번은 뭘 이용을 하는 거죠? FP랑 EB가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하시면 돼요. FP랑 EB가 길이가 TT로 같습니다.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비례식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 비례식 세워가지고 유리함수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오죠. 네, 시간상 요거는 하나만 넘어갈게요. 네. 이것만 다음 시간에 한번 해주시면 네? 이것만 다음 시간에? 2번.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자, 21번은 어떻게 할까요? 어, 21번은 우선은 그 길이가 2번만 물어보셨죠? FT 구하셨나요? 네. FT가 어떻게 되냐면, 좀 불러주시죠. 루트 마이너스 20에 네. t 마이너스 3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 FT만. 네. 네, FT 요거 맞죠? 네, 됐습니다. 요건데 지금 t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값들이죠? t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잠깐만 a는 어디 갔어? a는
아, 요 놈을 평행이동을 해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평행이동을 하는 녀석이 누구냐면은 GT. GT는 얼마가 되냐면, 20 t-a 플러스 3 그리고 더하기 b 뭐 요게 정리가 될 겁니다. ft를 갖다가 지금 주어진 규칙대로 마이너스 t 플러스 a 합성시키고 더하기 b 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리함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얘랑 누구랑 t축에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얘가 그림이 요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문제가 이 A가 들어가거든요. 이 A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AB가 자연수거든요. AB가 자연수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시작하는 포인트는 이쪽 안에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만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시작하면 만나겠죠. 무조건 만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만나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꼭지점만 보시는 거예요. 무리함수는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그래프 개형이 끝나는 거니까 꼭지점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꼭지점이 얼마죠? a 빼기 3이죠. 요 a 빼기 3을 갖다가 유리함수에다가 쳐 집어넣으시면 a분의 얼마가 나오죠? 12부가 나오거든요. 맞죠? 근데 요 녀석이 누구보다는 요 함수값이 b보다는 더 이상이다라고 풀면 되겠죠. 그럼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죠. 자, 정리를 하시면 ab가 12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리셔야 될 것 같아요. a1부터 12까지 집어넣고 그냥 세리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답이 다르게 나오나요? 35. 네, 답 35. 아, 네네네. 아, 그래서 질문이시구나. 네. 네, 시간상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네. 미적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네, 우선 여기까지 좀 끊고요.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